오늘 영상은요, 암세포의 먹이라고 불릴 만큼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암 유발 음식 탑 4를 소개하고요. 각 음식마다 왜 위험한지, 예외는 없는지, 과학적 근거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이나 건강정보의 핵심 내용만을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친, 의사 사람 친구라는 채널인데요. 여기도 구독자가 17만 명 정도 되고요. 동영상이 850개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MCN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저는 이제 선수들끼리 딱 보면 알잖아요. MCN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많아요. 이 채널에서 오늘은 요걸 볼 겁니다.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꼽은 암 유발 음식. 오늘부터 입도 대지 마세요. 암세포의 먹이입니다라는 건데요. 1개월 전에 올린 건데 47만이 나왔어요. 썸네일도 보시면 한국 암폭증 원인. 바람 위에 바람. 한국인이 매일 먹는 이 음식 알고 보니 라는 이렇게 어그로성 멘트도 있네요. 자, 서른이 길면 뭐다? 혼난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꼽은 암 유발 음식입니다. 암 유발 음식. 오늘부터는 입도 대지 마시라는데요. 볼까요? 오늘 영상은요, 암세포의 먹이라고 불릴 만큼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암 유발 음식 탑 4를 소개하고요. 실제 내과 전문의로서 암을 공부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시는 강형창 원장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했고요. 각 음식마다 왜 위험한지, 예외는 없는지, 과학적 근거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암을 죽음의 병이 아닌 생활 속 만성 질환으로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걸음은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부터 안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의의가 없고, 저는 또 여기서 이거는 양방이니까 한방에서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건지, 왜 피해야 되는 건지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암 유발 음식 첫 번째 술, 1급 발암물질, 단 한 잔도 괜찮지 않다. 이때까지 단 한 잔은 괜찮다라는 책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술인데요. 요점 정리해보면 알코올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단 한 잔의 음주도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정해 주셨어요. WHO가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보시면요. 2023년입니다. 따끈한 논문이죠. 메타 분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을만한 보고서죠. 고위험 음주자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폐경 후에 여성인 경우에는 하루 한 잔의 와인 섭취로도 유방암 위험이 9%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유방암이 9% 증가하신다면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죠. 요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PDF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하니까 이걸 또 크롬에서는 한국어로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자세히 보실 분들을 위해서 디스크립션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정보 한번 볼게요. 술을 마시면 또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이제 술의 문제죠.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남아서 암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술을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술을 끊어가지고 이제 빨개지는지 하얘지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알코올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DNA를 손상하는 건 물론이고 암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하루 알코올 50g입니다. 50g은 딱 정합니다. 맥주 2잔이거나 와인 2잔. 이렇게만 꾸준히 마셔도 유방암,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3배에서 5배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확실하게 좋은 거겠죠. 왜냐면은 알코올 회사들이 대부분 큰 식품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레포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회사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믿을 만한, 논문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은 똑똑하시고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떤 논문을 딱 보면, 이 논문을 누구 돈 받고 했는지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 살피시죠? 그러니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알코올 회사에다 돈 받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믿을 만한 논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루 50g 맥주 2잔과 와인 2잔을 마시면 유방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이렇게 3배에서 5배 증가한다는 논문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론. 와인은 예인가요? 하는데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 많죠, 요새. 적포도주가 한 잔은 심장에 좋다라는 말 많이 있었죠. 저도 책에서 많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죠.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사실 프랑스인들의 식생활 전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관리 등 복잡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여지 와인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는 후속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와인도 알코올이 포함된 만큼 발암 위험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죠.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한 잔만 딱 마시고 멈추냐는 거죠. 이게 못 멈춥니다. 그거 되시는 분은 드셔도 될 것 같긴 드셔도 되는 게 아니고요. 드시는 걸 고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뭐 술 끊었지만 아예 한 잔 정도 이렇게 기분 좋게 먹을 정도가 아니라서 아예 끊어버렸는데요.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술 드시는 분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 자제력이 필요한 거죠. 자제력을 잃고 만성 음주로 이어지니까 아예 한 잔도 안 드시는 거 권고합니다. 자, 술에 약한 사람은 특히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 요게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ALDH2라는 유전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해독하지 못하는 체질입니다. 이 경우는 술을 마실수록 몸에 발암물질이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되겠죠. 예외 혹은 대안은 없을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무알콜 와인이나 폴리페놀 성분만 추출한 보충제를 통해서 심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식품 권장 수준은 아닙니다. 또 이런 거 무알콜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말도 있죠. 정리하자면 술은 암 예방을 원한다면 최대한 줄이거나 금주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뭐 여기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논문 뒷받침되는 게 있나 보는 겁니다. 햄, 소시지, 스팸 당연히 부대찌개까지 안 좋죠. 자, 핵심 요점을 정리해보면요. 가공육도 역시 WHO가 지정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로는 메타 분석에 따르면 21년도 메타 분석입니다. 가공육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무려 1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연구에서는요.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의 위험을 각각 19, 24, 24%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추가 정보를 좀 보면요. 가공육에 포함된 뭐가 나쁘냐면 이게 나쁘죠. 아질산염. 이게 나쁜 거죠. 정말로. 또 고온 처리 시에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50g 이상 섭취할 경우 대장암 위험도가 18% 증가한다는 연구가 국제학술지 더 란셋 온컬러지에 실린 바 있습니다. 더 란셋 아주 권위 있는 잡지죠. 왜 위험할까요? 색을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아질산염,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젓갈에도 문제가 되죠. 이런 젓갈 같은, 거기도 문제가 됩니다. 이 아질산염이 고온에서 단백질과 반응하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리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끓이는 것보다 기름에 굽는 게 더 위험하죠. 끓이는 것은 보통 100도 이하고 기름에 굽는 것은 180도, 이것도 직접 굽거나 튀기지 않습니까? 삶아 먹으면 상대적으로 발암물질 생성은 적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죠. 또 일반적인 육류는 그럼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이 적색류, 우리가 레드 미치라고 그러죠. 적색 고기들은 과양 섭취 시에 대장암 위험 증가가 보고되고 있는데 요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어디서? 어디 채널이요? 닥터3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적색육이라든가 적색육으로 대표되는 포화지방이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라는 보고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카니보 혹은 케톤식 굉장히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연채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좀 더 공부해 보시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적절히 섞어 먹습니다. 일주일에 고기도 한 2번 먹고, 또 그러나 꼭 확실하게 지키는 걸 딱 하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진짜 목에 칼이 돌아도 지킵니다. 간헐적 단식 지키고, 요즘은 이제 술 끊어가지고 한 달 넘게 술 끊으니까 살도 술술, 운동하니까 살 빠지잖아요. 이 술 드실 때는 살을 못 빼죠. 왜 그럴까요? 물론 빼실 수도 있지만 또 해장해야 되고 밤에 술 먹고 하니까 살을 못 빼는데, 그래서 살도 쑥쑥 빠지네요. 어쨌든 간에 간헐적 단식 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숯불에 구운 고기는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게 AGE가 되겠죠, 그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름에 튀기거나 숯불에 직접 구운 것들, 에어프라이에 튀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예외 또는 대안은 없을까요? 하루 100g 이내 굽는 대신 찌거나 삶고 그래서 드시거나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육회를 드셔야 되나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섞어 먹는 식단 구성도 좋은 대상입니다. 이거 역시 닥터3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콩이라든가 혹은 시금치, 또 현미 이런 데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옥사산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십니다.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저는 이제 본인의 판단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냥 골고루 먹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자, 3번째는 암을 유발하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거, 정제당, 고혈당 식품. 우리가 모르는 거 없습니다. 암세포의 진짜 먹입니다. 이것들이. 이건 양방이나 한방이나 똑같은 말씀 하시죠? 핵심 요점은 고당류 및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이 포도당을 10배에서 20배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암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간을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게끔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과학적 근거로는요, 최근입니다. 23년에 메타 분석에 따르면 총 당류 및 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지만 암 사망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주의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추가 정보 좀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는 당분, 포화지방, 카라기난이라는 염증 유발 가능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암과 염증에 동시에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도 요즘 아이스크림 살래 뭐 그런 데 많잖아요. 꼭 하나씩 먹긴 먹는데 주말에 가끔 먹으니까요. 자, 술 먹을 땐 이걸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습니다. 자꾸 저게 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혼납니다. 따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암세포를 키우는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겁니다. 그죠? 대표 음식들인데요. 맛있는 것만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따로 안 읽겠습니다. 침 나와서. 특히 아이스크림은 당, 포화지방, 유화제 아까 얘기했죠? 요거까지 포함돼서 정말 위험에 3박자를 고루 갖춘 놈이다. 아이스크림 절대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나죠. 단팥빵 먹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혹은 콜라랑 아이스크림이랑 드시는 거 안 좋죠. 과학적 근거로는요, 네이처 리뷰스 캔서에서는 고혈당 지수, GI라고 그러죠. 고혈당 지수가 높은 식단이 암 발병률 증가와 상관이 있다는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반론은 없을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당 식품이라도 식이섬유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식습관이 고당, 고열량 중심일 경우에는 체내 염증 및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는 암뿐만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게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대안으로서는 흰쌀밥 대신에 현미, 귀, 보리밥으로 대체하시고요. 단맛이 땡길 때는 과일이나 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로 조절하는 것도 대안인데요. 이것도 뭐 큰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자, 네 번째는 소금과 젓갈인데요. 요거는 우리는 동조 못하지만 그래도 이 동영상이 나온 거니까 보겠습니다. 또 제도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동영상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뭐 비판을 하고 하자는 건 아니고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소금과 젓갈을 말씀하셨습니다. 젓갈도 좋은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는 감미료 혹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짠맛에도 발암물질이 숨어 있다. 이런 챕터인데요. 핵심 요점으로 보면 과도한 염분수, 당연히 과도는 그렇죠. 과도한 건 다 그렇습니다.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젓갈, 장아찌, 김치. 좀 짜죠 다들. 그런데 이들 역시 염분 과다에다가 발효 중에 생기는 발암물질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는 보죠 우리가. 짠 음식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입니다. 과도한. 물론 과도한도 어느 정도가 문제인 거죠. WHO에서는 5g이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염분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짠 음식을 오래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위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과 함께 있을 경우 염분이 위암 촉진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또 젓갈, 액젓류 등의 아질산염 얘기했습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아질산염 또는 니트로사민이 검출되기도 한답니다. 또 그럼 예외 및 조절 없을까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되 양념을 줄이고 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맛이 없죠. 저염젓갈, 무염장아찌로의 대체도 고려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소금과 젓갈.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얘기하는 건 들어야죠. 또 이런 가능성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자,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술은 특히 알코올, 발암 위험도가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면서요. 술은 특히 관련 암은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그렇고요. 가공육은 발암 위험도가 높다. 술보다는 조금 약하네요. 대장암, 직장암,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아질산염, 요게 니트로사민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당류, 정제탄수화물은 중간, 짠 음식도 중간. 이것도 간접적인 영향을 좀 주는 건데 고당류는 혈당을 좀 상승시킨다는 것, 그리고 짠 음식은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무의리 보겠습니다.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암은 단숨에 오는 병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축적되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1년 뒤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넣기 전에 암세포가 좋아할까 말까 요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면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고플 때도 요걸 먹고 내가 살이 찔까 안 찔까 그것부터 생각하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짤을 봤는데 냉장고에 있잖아요. 냉장고 앞에 체중계를 갖다 놓은 짤이 있더라고요. 짤이 짧은 동영상 얘기하죠. 그 쇼츠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앞에 바로 앞에 체중계를 놔두니까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냉장고를 열어야 되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재미도 없고 의학적인 지식도 덜 쌓이죠. 그래서 제가 플러스를 했습니다. 뭐냐면 위에까지는 우리 양방에서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한방으로 좀 여쭤보자고요. 또 한의사님들이 절대 먹지 말라는 음식 5가지. 그 이유가 뭘까? 또 암을 부르는 식습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사님들은 어떤 음식을 절대 피하라고 할까라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대부분 몸을 냉하게 하고 피를 탁하게 만들고 담음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담음이라는 건요, 한의학에서 기혈순환이 정체되어 생기는 병리적인 물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걸쭉하고 탁한 것을 담, 묽고 맑은 것을 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진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일정한 부위에 몰려서 생긴 병증을 뜻한다고 합니다. 담음 이제 이해 가시죠? 저도 찾다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담음과 습열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가공육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같지만 우리가 원인이 달라요. 그죠? 우리 양방은 햄, 소세지, 베이컨을 추출해서 보니까 그런 거고 우리 한방은 담음과 습열을 일으키는 게 뭐다? 가공육이다. 이렇게
되네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양방과 한방은. 담음을 일으켜서 몸에 노폐물과 습열을 축적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암연구소에서 보면 가공육은 이렇게 발효물질로 분류됐고요. WHO에도 발표해서 50g 이하로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50g 이상 섭취 시에는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굽거나 튀기면 더 안 좋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요거는 백설탕, 흰가루, 밀가루죠. 한의학에서는 비위의 기능을 약하게 하고 담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 비위가 뭘까요? 한약에서는 비장과 위를 통칭하는 말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 운반을 담당하는 주요 장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제탄수화물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운반하는 이 비위의 기능을 약하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담습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한방에서 체내, 담, 요거 가래, 습은 습기 동시에 축적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고혈당 부하가 인슐린을 증가시키고요. 그러면 IGF-1이 자극해서 종양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혈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랍니다. 어혈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거나 혈액 성분이 변화하여서 혈관이 뭉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일 나쁜 거겠죠. 예. 우리 혈관 다 쭉 펼치면 얼마만큼 된다고 아시죠? 지구 2바퀴 반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를 펼치면 축구장 넓이만큼 된다 그러죠. 이게 막히면 뭐 당연히 끝장이죠. 자, 여기서도 튀긴 음식하고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혈을 만들어서 기혈순환을 저하시키고 산화지질 및 발암물질을 생성하죠. 특히 아크릴아미드라는 걸 생성하고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란셋지 아까 발표된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한방에서 얘기하는 피해야 할 음식, 암을 유발하는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 네 번째는요. 냉성과 체온 저하를 유발하는 음식. 역시 빙과류, 아이스크림하고 찬물 습관입니다. 체온 저하는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체온을 높이면 또 면역력이 증가되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게 체온 저하죠.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손상시켜서 전기를 약화시킨다고 정의하신다네요. 현대의학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체온 1도 저하 시에 면역력이 30% 감소하고요.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죠? 5배 증가한다는 임상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거죠. 자, 5번째. 불균형을 부르는 자극적인 음식. 우리 단짠 맵고 짠 거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맵고 짠 음식 혹은 절임류. 이게 위 점막을 자극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위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 아주 중요한 잡지죠. 여기서도 그렇게 상관관계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외와 대안은 없을까요? 이제 지금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니까 이게 햄 소세지 안 먹일 수는 없어요. 또 엄마한테 저 아내한테 그거 나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루에 뭐 조금 먹는데 다 먹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한의사님들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육 대신에 두부라든가 두유, 발효, 콩류를 좀 드시고요. 설탕 대신에 천연 감미료, 대추나 조청이나 스테비아 등을 드시고 튀김 대신에 삶거나 찌는 요리를 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한의사님뿐만 아니라 양방사님들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분 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암은 입으로 들어옵니다. 한의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양방 선생님들께서도 얘기 강조하시죠. 암은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론 정신 상태도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얘기하십니다만 어쨌든 간에 암은 입으로 들어오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장이 약해지는 50대 이상, 그리고 대사가 느려지는 60대, 그리고 만성 질환이 일어나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시니어 분들은 음식의 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음식의 질이 건강과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음식에서 발암물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암 예방법입니다. 네, 뭘 좋은 걸 드실 생각하지 말고 뭘 나쁜 걸 안 드실 생각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합니다. 그죠?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